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파산관제인 TV 홍연필 변호사 유튜브 채널 그 영상을 좀 중심으로요. 개인 파산 신청 직전에 특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편파 행위와 재산 은닉 문제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또 파산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파산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빚을 없애는 그런 절차만은 아니거든요. 모든 채권자한테 뭐랄까 최대한 공평하게 남아있는 재산을 나눠주려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파산 직전에 특정인한테만 유리하게 행동하거나 재산을 슬쩍 빼돌리는 거 이런 건 이제 공평성을 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영상에서 보니까 파산관제인이 가장 주목하는 행위가 편파변제라고 딱 꼽더라고요. 특정 빚만 골라서 갚는 거요. 그거 말고도 뭐 물건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라든가 아니면 재산을 팔아서 특정인한테만 갚는 경우 또 특정 채권자한테만 담보 설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편파 행위인데요. 이게 결국은 모든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특정인, 특히 이제 가족이나 친척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한테 부인권이라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문제된 행위의 효력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돌려놓는 그런 강력한 권한입니다. 아, 부인권이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법적으로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든다. 뭐 그런 의미군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이런 편파 행위가 또 무조건 다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사회적 상당성, 이게 인정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요. 네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법이라는 게 항상 기계적으로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요. 파산 직전이라고 해도 정말 가진 돈이 거의 없을 때 밀린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중에서도 특히 더 영세한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건 사실 사회 통념상 좀 비난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인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예외랄까요? 아, 그렇군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법이 꼭 그렇게 차갑기만 한 건 아니군요.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그 영상에 나왔던 주부 사례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파산 신청 바로 전에 개를 타서 받은 돈으로 형부나 지인한테 빌린 돈 한 2천만 원 이상을 먼저 갚았다고요. 카드값 같은 금융기관 빚은 그냥 놔두고 말이죠. 네, 그게 아주 전형적인 편파변제 사례입니다. 다른 금융기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죠. 결국에는 이제 관제인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갚았던 돈의 일부를 다시 이렇게 내놓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었죠. 그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오빠한테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 1,5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발견된 경우요. 맞아요, 맞아요. 상속 포기랑은 별개로 본인의 행위가 문제가 된 거였죠. 그게 좀 헷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상속 포기는 포기대로 한 거고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 본인이 특정 채권자 그러니까 오빠죠. 오빠한테 유리하게 재산을 처분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800만 원 정도를 다시 납부하는 걸로 화해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파산 신청 전에 있었던 본인의 재산 처분 내역은 아주 면밀히 검토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특정 채권자만 챙겨주는 행위 말고도 영상에서는 또 다른 아주 큰 문제점을 지적하던데요. 바로 재산 은닉입니다. 뭐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사업체를 숨기거나 하는 거요. 네, 맞아요. 재산 은닉은 사실 편파 행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이게 적발하기는 물론 더 어렵지만 만약에 드러나면 단순히 부인권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산 면책 자체가 불어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거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렇게 빼돌린 정황 같은 게 금융거래 내역이나 주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이건 성실하지 못한 채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아, 그렇군요. 진짜 발각되면 파산 절차 자체가 그냥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와,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개인 파산 신청 전에는 정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는 건 편파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예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산 제도의 취지 자체가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빚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법은 분명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할 것을 요구하는데, 근데 또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먼저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법적인 기준과 또 인간적인 마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